한밤중에 몇 번씩 화장실 가느라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깨면 다시 잠이 안 올까봐 일부러 저녁에 물도 덜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며 넘기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문제 그냥 불편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계속되면 깊은 잠이 끊기고 결국은 뇌와 몸 건강 전반을 흔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새벽 2, 3시에 눈이 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눕지만 잠이 오지 않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해가 밝아 있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며칠, 몇 달 이어지면 단순히 숙면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실제로는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분도 계셨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다 넘어져 크게 다친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밤마다 깨는 일이 삶 전체를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할 때도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고민, 바로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문제와 숙면 부족입니다. 시니어라면 겪는 흔한 걱정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마주치는 아주 평범한 과일이 이 문제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과일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의 수면과 방광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노인 건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바나나와 숙면, 그리고 야간뇨 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료실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선생님, 요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씩 일어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다 보니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심지어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걱정까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가 이런 야간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바나나로 그런 게 해결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간뇨가 단순히 밤에 화장실 한 번 더 가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해요. 먼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요. 결국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낮에 졸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경우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보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또한 야간뇨는 우울감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외출이나 여행을 꺼리게 되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바나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밤잠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야간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의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밤에 소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콩팥에서 소변을 적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변량이 낮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바소프레신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방광이 가득 차면서 자꾸 깨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수면 장애 등도 바소프레신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야간뇨를 겪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기능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풍선 같은 역할을 해요. 정상적으로는 400에서 500ml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수축하려고 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요일을 느끼게 되죠. 더 문제가 되는 건 방광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저 근육의 약화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방광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고 소변을 오래 참기가 어려워져요.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더욱 약해지게 되어서 야간뇨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체액 이동 현상인데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원리예요.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지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혈액량이 증가하면 콩팥에서는 이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주로 잠자리에 든 후 2~3시간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대에 야간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부전 등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체액 이동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나트륨 때문에 체액 저류가 증가해서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보겠어요. 여기서 바나나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바나나가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이 왔네요. 사실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먼저 바나나의 수분 함량부터 살펴볼까요? 바나나는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녁 시간대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수분을 한 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야간뇨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는 중간 크기 기준으로 약 100g 정도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수분은 75ml 정도예요. 이 정도 양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바나나의 수분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미네랄과 결합되어 있어서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고 급격한 이뇨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을 그냥 많이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나오지만 바나나의 수분은 세포 내로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 동안 적절한 수분 균형을 유지해줘요.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이 두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륨은 바나나 한 개에 약 420mg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성인 일일 권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칼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근육의 이완을 돕는 거예요. 우리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죠. 칼륨은 이런 방광 근육의 과민한 반응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서 체내 수분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칼륨은 적절한 수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 밤에 갑작스럽게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바나나 한 개에 약 32mg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마그네슘은 방광 주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방광이 충분한 용량의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골반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작용을 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잘 아는 수면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바소프레신은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결국 바나나를 통해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해서 야간뇨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나나 한 개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호르몬 조절 작용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에요. 또한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방광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각종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죠.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니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타이밍과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최적일까요? 먼저 저녁 식사 직후에 바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바나나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너무 직전에 먹어도 안 됩니다. 아직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1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면 바나나의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저녁 7시에 식사를 했다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시고 11시경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바나나는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나나를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포만감도 덜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도 더 활발해져요.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중요해요. 너무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익어서 껍질에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정도가 좋아요. 이 상태의 바나나가 트립토판과 당분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은 물은 피하세요.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돕고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바나나 요법은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첫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간단한 기록을 해보세요. 밤에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 잠든 시간과 깬 시간은 언제인지 메모해두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2주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질 거예요.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바나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몬드 5, 6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작용해서 근육 이완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아몬드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산은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다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하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공된 아몬드보다는 생아몬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요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시도해 보세요.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바나나의 칼륨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이런 약들은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바나나까지 추가로 드시면 칼륨 과다가 될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신 후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간혹 바나나의 섬유질 때문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75세 김 할머니께서 작년 가을에 처음 오셨는데요. 밤에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였어요. 낮에는 너무 피곤하시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한번 넘어지실 뻔해서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도 고려했는데 할머니께서 약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요법을 제안해 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바나나로 그런 게 나을까요? 하고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 드리니까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역시 안 되나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을 2번밖에 안 갔어요. 할머니가 정말 신기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개운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바나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나 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밤에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부차적인 효과들이었어요. 잠을 잘 자게 되니까 낮에 졸림이 없어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비도 같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의 식이섬유 효과까지 더해진 거죠. 지금도 1년이 넘게 꾸준히 바나나를 드시고 계세요. 가끔 외식하거나 여행 갔을 때 바나나를 못 드시면 그날 밤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바나나 요법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통해 야간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야간뇨의 원인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야간뇨와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 방광 기능 변화, 체액 이동 등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인들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나나 요법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은 멜라토닌과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해서 야간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시고 아몬드 5개에서 6개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시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할머니 사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던 분들이 바나나 하나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서 바나나 한 송이만 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건강한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나나 요법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바나나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감사합니다.